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오늘은 그린 뉴딜 정책 섹터들 중에서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지난 3일 정부에서 3차 추경 규모를 35조 3천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에 1조 4천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2352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의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부는 2017년에 재생에너지 3020년 이행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전체 발전량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33.6%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목표는 65%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16.5%에서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6.4%에서 35%까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6%에서 23%까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기준 7.6%에서 2030년 20%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시면 한국이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다음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탄, 석유, 그리고 여기에 천연가스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천연가스까지 포함해서 보통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구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2017년 동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또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 3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하반기에 경기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3차 추가 경정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 방향성은 첫 번째가 정부의 추경, 두 번째가 소비심리 회복, 세 번째가 국제적 봉쇄 조치 해제, 네 번째가 중국의 경기 개선 속도, 다섯 번째가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전쟁 발발 여부 등에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다음 기사 내용을 보시면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입법부 공백 장기화 우려라고 되어 있고요. 민주당과 통합당의 협상 타결이 난망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국회법은 임시 개시일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7일 이내면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6월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되고요. 사흘이 지난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임위가 이 법안하고 예산을 표결에 올리기 전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이렇게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요, 당장 시급한 3차 추경안 심사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3개월 안에 3차 추경액 중에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 국회 동향을 살피면서 이 3차 추경 관련 종목들을 대응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사 내용을 보시면 6월 8일 한국판 뉴딜 핵심인 그린 뉴딜 정책 입법을 위한 드라이브에 나섰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린 뉴딜 섹터들 중에서 리모델링 관련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추후로 다른 섹터인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차, 수소차에 관련된 내용들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모델링 관련주 먼저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LG하우스인데요.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최근 들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고점에 지지저항을 한번 그어 보시면 이 지지저항선이 이 21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 가격이
63,700원인데요. 이 이평선들을 보시면 요 파란색이 60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 선이 20일선입니다. 즉 한 달과 3개월의 이평에 갭이 너무나 넓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지지라인인 6,370원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 지금 고점인 75,000원에서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차라리 옆으로 좀 횡보를 하든 아니면 가격 조정을 좀 더 주든 해서 조정을 충분히 주고 이 정거점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이 지지 라인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 후에 잠깐 쉬고 가는 종목을 들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LG하우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도 보시면 자연과 환경은 급등 후에 기간 조정을 주고요. 또 급등 후에 지금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급등 후에 일정 가격을 깨지 않고 있고요. 또 2차 상승 후에 일정 가격을 깨지 않고 지지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1차 쉬었던 자리보다 2차 쉬고 있는 자리가 더 길죠. 그러면 이 1차 쉬고 반등한 이 폭보다 2차만큼 쉬고 반등을 한다면 이 반등 폭보다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그어 놓으시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대응을 하시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이때부터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성 파인텍도 보시면 대성 파인텍 지지 라인 먼저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지지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지지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들었던 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게는 이 시가와 이 고가를 기준으로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 이 시가를 깬다면 이 시가와 이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큰 박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박스에서 돌파를 한다면 강한 종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큰 박스에서 조정을 보이고 간다면 추가적으로 이 상단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보 디자인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6개월 선과 여기 1년 선이 있죠. 지금 중기 2평도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보시면 상단에 매물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쉰다면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지금 이 쉼 자리는 이 급등한 상승폭 대비해서 아직 많이 쉬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상단 매물대를 뚫고 롱런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더 쉬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상단 돌파 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이 국보 디자인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벽산을 보시면 지금 여기 고점 매물대를 아직 못 넘어갔죠. 그래서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쉬었다가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고점 매물대 2,200원입니다. 이 2,200원에서는 한번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짧은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2,20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여기서 더 깊이 조정을 받고 간다면 2,200원도 못 가고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벽산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의 깊이 확인하시면서 2,200원까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하추도 한번 보시면 하추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매물대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평과 중기평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힘의 응축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평선들이 벌어져 있으면 힘이 분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산된 힘을 가지고는 상승을 위한 폭발력이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벌린 이역 상태에서는 멀리 못 가고 다시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하츠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 매물대를 돌파한 다음부터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산업도 보시면 이건산업도 강하게 상승 후에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상당히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죠.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매를 삼가하시고요.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그냥 가라고 냅두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충분히 들어왔다가 쉬는 모습을 보이고 상승을 한다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리바트도 보시면은요, 현대리바트 역시 단기평과 중기평이 너무 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정고점 대비 단기적인 대응은 가능하지만 중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좀 더 횡보하면서 쉬거나 아니면 주가를 빼면서 가격 조정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누리플랜도 있고요, NX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솔 홈데코도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총 11개 종목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찾으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좋지가 않고요, 재무 상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추후적으로 장중에 한 번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수급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그때 가서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요. 현재 이 11종목은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만약 이 리모델링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11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분명히 허점이 보일 거고요. 이 허점을 타점으로 또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포트에는 이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있고요. 장중에 수시로 한 번씩 돌려보면서 타점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붕 떠 있는 상황이라 단기적인 대응을 제외하고는 좀 들고 가는 매매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린 뉴딜 정책 섹터 중에서 리모델링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 섹터들 중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태양광, 풍력 발전 또는 수열 에너지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